제23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와 RC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저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이변픽인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 쪽이 유리한 요소가 많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장이자 베테랑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우고 마요 선수가 직전 마요르카전에서 퇴장 여파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데 우고 마요 선수의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멀티 수비수인 민게사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이 셀타비고라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비니시우스 선수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령 도수가 있는 셀타비고의 오른쪽 측면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 10경기 9승 1무의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레알의 에이스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제마 선수가 셀타비고만 만나면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는데 셀타비고를 상대로 라리가 통산 15경기에서 무려 12개의 골과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15경기 셀타비고전 성적 역시 14승 1무로 압도적인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셀타비고의 베테랑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라리가 통산 17경기를 치러서 4골 4도움에 그치고 있고 성적 역시 레알을 상대로 17경기를 치러서 2무 15패로 레알 상대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3월 A매치 기간에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이 된 이후에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A매치 차출에 따른 체력 누수 여파가 조금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세트피스 통계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최다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는 팀인데 이 셀타비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에스파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셀타비고가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첼시 원정 여파가 있었지만 후반 25분 이후에 벤제마 선수를 비롯해서 주요 자원들을 대거 빼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좋았던 흐름에서 최근에 리그 3경기 2무 1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점 역시 홈팀 레알로 기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셀타비고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시절은 코우댓이라는 감독이 셀타비고를 이끌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우댓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전방 압박을 왕성하게 가했던 팀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굉장히 많이 당했던 셀타비고인데 현재는 셀타비고가
이 코우덱 감독이 잘리고 까르발랄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의 이러한 스타일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상대가 호전적으로 덤빌 때 측면에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역습 한 방으로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그 전에 보여왔던 호전성을 버리고 까르발랄 감독 특유의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경기 운영을 레알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올 시즌 레알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5승 2무 2패로 나름대로 기복이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엘체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경기 엘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엘체가 팔라시오스, 까르모나 같은 주전 오른쪽 수비수들이 징계나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불가피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공격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왼쪽 측면의 사무엘 리노 그리고 왼쪽 풀백인 호세가야 선수의 공격력이 뛰어난 것이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엘제가 오른쪽 측면 수비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무엘 리노라는 측면 자원이 부진하다 보니까 직전 세비야전에서는 아예 왼쪽 측면 수비수인 호세 가야 선수를 측면 수비수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 한 칸 위로 올려서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던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확실히 왼쪽 측면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은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엘체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 4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미드필더 군바우 선수가 결장이 되는데 이 군바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엘체에서 세트피스 키커로서 활약을 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엘체가 군바우라는 미드필더가 빠지게 된다면 엘체의 세트피스 공격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투폴로 엘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가 최근에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원정에서 무려 8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발렌시아이고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카마니 선수의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발렌시아 역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렌시아가 왼쪽 측면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쪽 측면인 클라이베르트와 카스티에오 같은 선수들이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앞서 말했던 왼쪽 측면에서 활로를 모색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한 측면 공격력을 엘체를 상대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이 13점인 엘체이고 17위 알메리아와는 승점이 17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아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승패로 갈라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9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본머스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른바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두 팀의 승점 6점짜리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본머스가 승점 33점으로 14위, 웨스트햄이 31점으로 15위이기 때문에 강등권과는 6점, 4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본머스가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도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리그 6경기 4승 2패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홈에서 원정보다 성적이 좋은 본머스이고 실점 역시 홈에서는 원정보다 무려 21골이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성적이 두 번째로 좋지 못한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 헨트와의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웨스트햄이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3승 3무 4패로 승률이 30%에 그치고 있다는 점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온 본머스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본머스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8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날카로운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전 맞대결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도 코너킥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선제골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웨스트햄이 본머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머스의 최근 좋은 경기력과 체력적인 우위를 고려를 했을 때 본머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웨스트햄도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지만 헨트전에서 교체 카드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대승까지 거뒀기 때문에 본머스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를 이번에도 공략을 할 수 있다면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홈팀 뉴캐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가 전방 압박을 심하게 걸 때 후방 빌드업의 문제를 자주 드러내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경기 홈에서 본머스에게 역전패를 당했을 때도 이 본머스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당했던 이 토트넘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왼발잡이 중앙 수비 자원들인 이 데이비스와 랑글레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방에서 왼발로 뿌려줄 수 있는 후방 빌드업 체계도 굉장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시즌 첫 맞대결 장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할 때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인 다이어 선수가 당황을 하면서 백패스를 허무하게 이상한 대로 주다가 코너킥을 허무하게 내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앗으면서 알미론 선수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트넘의 요리스 골키퍼가 선방 능력은 좋지만 발밑이 상당히 불안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역시 요리스 골키퍼가 왼발로 처리한 골킥이 부정확하게 날아가면서 뉴캐슬에게 전방 압박에 의해 공을 빼앗겼고 실점까지 당하는 장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뉴캐슬의 전방 압박에 이번에 토트넘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토트넘이 의외로 8골, 뉴캐슬이 5골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전방 압박 강도를 보시면 PPDA 수치가 뉴캐슬이 10.6, 토트넘이 13.6으로 낮은 쪽이 전방 압박이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기본적으로 압박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는 하이 턴오버 횟수 역시 뉴캐슬이 270회로 토트넘의 210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의 전방 압박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뉴캐슬의 중앙 수비수인 보트만이나 이 파비안 셰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수비진보다는 확실히 발밑이 좋고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당황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토트넘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지난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비록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처럼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뉴캐슬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공간을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해리 케인 선수가 예리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 뉴캐슬의 골키퍼 닉 포프가 막아내지 않았다면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될 만한 장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의 세트피스 이후에 토트넘이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해서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 역시 아쉽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충분히 뒷공간을 공략을 당할 수 있는 토트넘의 역습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토트넘이 콘테 감독이 경질이 된 이후에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예전처럼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케인 선수 역시 중앙으로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예전처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지난 1차전 맞대결처럼 이렇게 손흥민 선수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에게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단통 픽으로는 뉴캐슬의 승리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올 시즌 토트넘이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한 골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뉴캐슬의 단통 승리 구미가 좀 더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압박 라인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카운터 어택에 의한 역습 실점이 빵골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제 아무리 좋은 역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뉴캐슬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득점력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무득점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원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이 페드리 선수와 프랭키 더용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이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 선수가 모두 훈련에 참가한 모습을 제가 직접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프랭키 더용과 페드리가 모두 부상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바르셀로나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이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바르셀로나의 결승골을 넣었었던 이 측면자원 덴벨레 선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 덴벨레 선수 역시 이렇게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덴벨레 선수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이 삼총사가 만약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됐을 때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페드리와 더용 선수의 복귀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의 전술이 이 측면 쪽에 한 명을 전형적인 측면 자원이 아니라 미드필더를 배치를 해서 측면 자원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인 플레인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드리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중요한 바르셀로나이고, 이 프랭키 더용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패스를 전개하는 이 빌드업 과정에서 부스케츠 선수와 함께 3선에서 조율을 하거나, 이 공격 상황에서는 이 더용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사이 공간인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하는 역할까지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페드리, 프랭키 더용 선수의 복귀는 상당히 전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라리가 13경기 10승 3무 무패 극강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최근에 컵대회 포함 4경기 1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강점과 상성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7회로 동일한 마요르카와 헤타페이고, 이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도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좋은 제공권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양 팀이 측면 크로스 활용도와 제공권적인 측면이 굉장히 수치가 비슷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 팀 모두 제공권이 원체 좋다 보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 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 측면에서는 헤타페가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6골, 마요르카가 3골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방 압박의 효율성은 헤타페가 다소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헤타페의 순간적인 압박이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인 것이,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썰어서 나오는 타입이 아니라 한 번에 롱 패스를 활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압박이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헤타페가 무리해서 압박을 들어갈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마요르카의 공을 운반하고 배급하는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과 드리블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헤타페가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이후에 오히려 역습을 얻어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마요르카가 헤타페를 상대로 8경기 4무 4패 승리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헤타페만 만나면 약했던 모습이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등권 경쟁 중이라는 점에서 의욕이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요르카 역시 최근에 라리가 홈 경기에서는 5승 3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10번의 무승부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헤타페가 자랑하는 투톱 공격수 에네스 위날과 마요랄 선수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 역시 헤타페의 승리보다는 무승부 의미가 당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맨딜리바르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세비야인데 최근에 맨딜리바르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도 깜짝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한 세비야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비야가 최근에 모든 대회 홈 경기에서 10경기 8승 1무 1패 특유의 홈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딜리바르 감독 부임 이후에도 5경기 3승 2무의 무패를 달리고 있는 세비야라는 점에서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비야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있었고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4승 4무 3패로 승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비아레알전에서는 세비야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아쿠냐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됐는데 이 선수가 세비야의 왼쪽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기여도가 큰 선수라는 점에서 전력 누수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쿠냐가 빠지는 세비야의 왼쪽 측면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맨유전에서 2골을 포함해서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독 엔네시리 선수가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8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엔네시리라는 점에서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아레알 역시 최근에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양팀의 맞대결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